네, 2024년 1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는 대한민국 기자들의 비겁함입니다.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죠. 그리고 그가 119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왔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의 피습은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당무에 복귀했는데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 팬 기자, 사진 기자 어느 누구도 이재명 상처에 대한 보도를 안 합니다. 데일 밴드 붙이고 나왔는지 아니면 꼬맨 자격이 있는지 그런 보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5일 만에 퇴원해서 다닐 만큼 별거 아닌 상처 같고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김구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재명이 웃깁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8호 인재로 김용만 씨를 선정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 어느 지역구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김용만 씨는 누구냐? 백범 김구의 증손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공군 참모총장 지낸 김신, 아버지는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김양, 증조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에 가야 할 인물인데 그가 민주당에서 8호 인재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김용만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왔습니다. 정치학과 나왔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데 2010년에 귀국해서 공군에서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때문에 김구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 김신 장군은 공군 참모총장 했으니까 당연히 군대 갔고 김양 보훈처장 또한 그렇고 그래서 4대가 국방에 헌신했다고 하면서 2014년 박근혜 정권 때 김양 및 김용만 씨 집안은 병역 명문과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김용만 씨는 군에서 나온 2014년 LIG 넥스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이죠. 방위산업업체죠.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여기서 6년간 근무했고 그 다음에 2015년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어찌어찌해서 민주당에 더 기울었습니다. 2022년 1월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갖고 본격적인 대선에 들어갈 때죠. 그때 민주당 국가인재로 영입돼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민주당은 8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회의실에 김구 선생 사진을 걸어놓고 그 사진 제막식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 1월 2일 날 피습을 당한 이재명을 김구 선생과 동일시하겠다. 이재명은 김구의 화신이다. 네, 그러한 정치 공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김구 선생 피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취재를 한 사람입니다.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 선생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주 장시간 인터뷰한 기자가 접니다. 굉장히 오래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안두희는 자기가 서북청년단 북한 출신, 서북이라고 하면은 평안도 쪽이죠. 북한에서 동북이라고 그러면 함경도고, 서북청년단 출신으로 이남에 내려왔는데 해방공관에서
김구가 불구죽축한 행동을 했다. 뭐냐? 남북 연석회의에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밑에는 북한이 보낸 공작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서청으로서는 반공 청년인 그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서로 김구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1호 암살자로 나였고 내 뒤에 내가 실패하면 2호, 3호, 4호가 있었는데 내가 경고장으로 찾아가서 바로 하는 바람에 2호, 3호, 4호는 안 움직였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한 거죠. 그리고 김구 선생 밑에 있었던 공산 세력이 누군지는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김구 선생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는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및 김성수와 더불어 반탁 운동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전부 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소련의 신탁을 받아야 된다면서 신탁 통치 찬성 운동을 했는데 김구는 이승만 그리고 김성수와 더불어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김성수가 이끌었던 동아일보가 반탁 운동에 앞장선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때만 해도 김구는 확실히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다음에서 이제 자꾸 정치적으로 밀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도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려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그게 아니다 해갖고 연석회의를 제의하는데 거기에 김규식하고 같이 가게 되죠. 그 김규식과 별도로 연석회의에 갔다 왔던 상해 임정 요인 중에 한 명이 조소왕입니다. 조소왕은 굉장히 이 공부를 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면이죠. 그 양반의 주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일제에 합병됐을 때 광복을 주장합니다. 광복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중국에서 환운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 그거 원래 중국 한자에서는 그게 수복입니다. 수복을 아름답게 표현한 걸 광복이라고 돼 있어요. 광복. 이제 그 광복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복국입니다. 복국은 중국 역사에서 보게 되면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왕망이 장난치는 바람에 신나라가 들어서서 끊어지죠. 그랬다가 그 광무제 유수가 다시 한나라를 세웁니다. 그렇게 다시 이어진 한나라를 후한이라 그러고 유방이 세웠던 나라를 전한이라 그러죠. 그 유수가 세운 후한이 바로 나라를 다시 세운 거기 때문에 복국이라 그럽니다. 이 복국은 중국사에서 굉장히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제가 망한 다음에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게 복국이죠. 궁예가 후고구려를 만든 것도 복국입니다. 그 복국이 아름답게 표현하면 광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거하고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걸 같은 걸로 봐서 수복과 복국을 구별하지 않고 광복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으로서 일본에 일제에 합병됐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제2의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즉 군주정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임시정부를 세워놨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러면 이제 왕정, 군주정을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 정작 주장은 광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모순이죠. 그때 조소왕 선생이 일단은 우리가 광복을 통해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조소왕은 연석회의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야 이게 김일성이 장난치는구나 하면서 북한을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김규하고 김규식은 갔다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무슨 속셈이 있었는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글로 기울죠. 이승만한테 확실히 밀리니까. 조소왕은 뭐 그 양반은 그거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이건 아니다 하고 떠드는데 김규식은 안 떠듭니다. 이제 그런 걸 쭉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서북청년단 단원들 중에 한 명인 안두희가 김구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 암살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교장이라고 지금 서울 서대문에 가면은 삼성 강북병원이 있습니다. 그 본관이 바로 그 건물이에요. 경교장. 원래 일본 놈들이 쓰던 건물인데 뺏었죠.
그걸 이제 김구가 살 수 있도록 해줬죠. 거기 찾아갔을 때 그 비서가 선우 연신가 이름이 선우라는 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인사를 하고 2층에 올라가서 뵈라 그래서 올라가갖고는 꾸벅 인사를 하다가 쏴버리죠. 그리고 내려와서는 그 선우 비서관한테 내가 각하를 시해했다고 총을 주고 신고하라 그래서 신고가 이래서 체포가 되죠. 그래서 안두희는 감옥에 갔을 때 시해 고민이라는 책을 씁니다. 지금 말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한 김구하고 동일시하겠다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안두희의 고민까지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백범일지에 나오는 내가 바라는 나라는 뭐 무슨 나라야 하는 백범일지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한 면만. 그래서 김구가 그런 사상을 막판에 가졌기 때문에 이승만을 못 따라가고 이승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거고 김구는 아웃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김구를 추앙하겠다면서 김구의 증손자를 8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김구 선생은 어쨌든 암살이 됐습니다. 그럼 이재명도 지난 1월 2일 날 칼을 맞았으면은 그게 전부 다 화제지 않습니까? 아까 제목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승윤 씨 부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119 헬기를 타고 온 이재명은 특혜다라고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상처가 어느 정도는 봐야죠. 지금 민주당에서 1, 2 이재명 피습 사건 그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총리실 산하 테러 정보센터인가 경찰청이 결국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재명 피습했을 때 뿌린 문자 중에 뭐 1점 몇 센치 열상이다라고 뿌렸다. 그게 이제 열상으로 굳히기 위한 공작이다 이렇게 공작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아니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정부 경찰들 이게 휙 찔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가서 자기들은 본 거대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상처가 이렇게 쭉 나갔으니까 자상이라 그러면 목구멍 울 때를 바로 찔러버리죠. 그럼 자상이지. 근데 옆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열상으로 보는 거지. 그거 갖고 떠들면 참 민주당은 졸렬한 거 아닙니까? 자,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떠들어서 헬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그날을 치고 지금 보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자들은 이재명 이쪽 상처를 찍어야지 데일밴드 붙이고 있는지 박근혜는요 여기 확 그어졌을 때 꼬맨 자고 그대로 하고 다녔어요. 라퍼튼가 주한미대에서도 확 그었을 때 확연히 편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감히 김구랑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왜 대한민국 기자들은 이거 사진 안 찍냐 이거야. 그리고 그 팬 기자들도 자기가 본 거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도하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이 17일 날 출근할 때 국회로 기자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자들이 보도했는가 하면 이재명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우리 국민들에게께서 맡겨주신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말을 빙빙 꼬긴 했지만 자기가 당한 게 되게 세다. 국민들도 고생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재명이 이 상처가 어떤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팬 기자 어떤 기자도 어떤 놈도 그거 하나 쓴 놈이 없냐 이거야. 그리고 어떤 기자도 그 찍은 기자가 없냐 이거예요. 데일밴드 붙이고 있는지 옷으로 가렸는지 궁금하잖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조선동아 기자까지도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봐주고 있는 거지. 자, 이러한 이재명은 대표는 오늘 당무회의에 나와갖고 정치가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죽음의 장, 전쟁이 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설을 했으면 더더군다나 이재명 상처 경찰이 1cm 열상이라고 보고한 걸 갖고 그 난리를 치는 민주당이니까 그게 정말 죽음의 상처였는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왜 안 보냐 이거야. 이건 민주당한테 뭐 부탁받았거나 뭐 먹고 한 거 아니냐. 난 이렇게 의심합니다.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제가 첫 직장인 조선일보라 그랬죠.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김영삼 따라다니는 기자하고 김대중 아니야. 김종필 따라다니는 기자하고 김영삼 따라다니는 기자가 선배였어. JP 따라다니는 기자는 내 동기였어. 둘이 싸웠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보수 일변도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도요. 자 출입처에 따라서 생각들이 다릅니다. DJ 따라다니는 기자는 또 DJ 편이야. 조선일보가 일편단심 보수파 아닙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저것 다 떠나서 나 그럴 수 있어. 그건 이해도 돼. 이 상처가 그렇게 궁금한데 왜 하나 보도하는 기자가 없냔 말이에요. 15일 지났으니까 다 나았다. 서울대병원이 치료 잘했다. 아니다. 데일밴드 붙이고 있더라. 붕대를 감았다더라.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재명은 그거 갖고 자기랑 김구를 동일시하려고 그러는데.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아, 난 이거 딱 보면서 너 119 타고 온 게 특혜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자신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같은 사건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정부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걸 표현한 것이다.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상처 별것도 아닌 거 119 헬기도 탈 수 없는 자격인데 타고 온 거잖아요. KTX 타고 왔으면 되는 거. 그런 걸 특혜로 보는데 여기는 거꾸로 본다고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수 언론에 있는 기자들도 이게 한통속이 되니까. 객관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은 정성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언론이란 게 가장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겁한 민주당 출입 기자들, 동아조선 기자 포함해서 이재명 상처 찍고 그 상처에 대해서 보도한 기자 한 명 없다. 물론 제가 모든 언론을 다 본 게 아니지만 17일 날 저녁 뉴스에 그거 찍어서 방송한 방송사 있나요? 엉터리입니다. 그 살짝 찔린 것 같고 김구의 화신이 되고자 하는 이재명은 더 웃긴다. 네, 저희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